제가 실물이나요? 사진이나요? 실물이 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30대에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 좀 지도 좀 해드릴게요. 1년밖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재밌어요. 제가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기술사 공부를 왜 시작하셨어요? 라고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저번에 물어봤고 왜 시작하셨죠? 기술사 공부를요? 솔직히 네. 최고봉인데 만약에 연봉이 2천만 원 받아요?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다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면요. 그냥 노후 생활의 안정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부수적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냥 경제적인 안정이고요. 만약에 이거 땄는데 월급 150만 원 받는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우죠. 그 다음에 제가 기술사 건조전기를 제가 26살에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시작했죠. 근데 그때 시작할 때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과연 기술사를 따면 연봉이 얼마인가 이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5, 6K 시절이에요. 이렇게 프로피 디스크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기술사가 없어요 주변에. 그때 약 한 180명 정도 접근밖에 없었거든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술사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연봉이 좋아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이제 제가 오랜 시간 엔지니어링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연봉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남자한테 필요한 것은 고액의 연봉이 아니라요. 자존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기술사를 따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또 뭐예요? 그 자존감에 맞는 다른 기술사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뭣도 하고 교민고시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쭉 한다는 거죠. 그게 더 크더라고요, 가치가. 저도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기술사 하기 전에. 선배님 기술사 붙으니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노는 물이 달러. 노는 물이 다르대요. 왜 노는 물이 다를까? 무슨 말일까? 하고 퀘션 마크 했는데요.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이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다 끝나요. 99%. 뭐 기술사의 최고봉인데 뭐 우리 뭐 등산해요? 기술의 최고봉?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노티브, 즉 왜 기술사를 공부했는지 여러분 노트에 항상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보시고 아 내가 기술사를 시작했구나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기술사 공부의 오해와 진실이에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면 합격하지요라는 건데요. 저는 제자로서 IQ 145 이상 2명을 만나봤어요.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냥 책을 그냥 외워서 쓰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이 똑똑하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포기도 빨라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작년 중순 정도 된 것 같아요. 행정팀에서 자꾸 전화 받기가 좀 어렵대요. 까다로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어떤 전화가 오나라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행정팀에 한 석 달 정도 앉아 있었어요. 상담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밌는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전화가 있냐면요. 제가 과연 건축전기 기술사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까요? 이걸 상담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자기가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제 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야 오면 한 1, 2년 공부하면 붙는다고 해. 우리한테 전화하면 그냥 1, 2년 공부하면 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잖아. 자기도 모르는 거. 즉 그만큼 뭐냐면요. 지금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도전하신 분들도 보통 할까 말까를 몇 년 고민하셨어요? 기술사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 몇 년? 안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시작했어요? 대단하신 분이 보통 2, 3년이 기본이에요. 고민하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년 봄에 기술사 붙어요. 진짜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즐거운 시간이에요? 불행한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지. 근데 진짜 내년 보면 붙어요? 즉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 행동이 달라져요. 즉 물잔에 물이 2분의 1 밖에 없냐라는 분이 있고요. 2분의 1 이나 있냐라는 이 차이예요. 즉 기술사 내가 붙는다라고 가정하면 공부가 재밌고요. 이게 되는데 2분의 1 밖에 없다?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 자체가 여러분 책을 볼 때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봐요. 내가 붙는다라고 보면요. 붙게끔 책을 봐요. 이 차이 커요. 저 아프리카의 모 A라는 그 신발 회사에서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어요. 근데 영업사원이 보고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죠. 와, 이 시장은 도저히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고요. B사에서 갔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보고서를 썼을까요? 아프리카는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왜?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왕 공부하신 거 그냥 붙는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책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기술사 연봉이 얼마냐, 대우가 얼마냐라는 건데요. 꼭 이런 대답은 기술사가 대답을 해요.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대답을 많이 해요. 기술사 아닌 사람이 꼭 대답을 많이. 뭐 자기 직원 야 이번 시 왔는데 뭐 연봉 6천이다, 5천이다, 뭐 필요가 없다, 뭐. 들어갔는데 연봉 6천인데 1년 있으면 그 사람 8천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해된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무시해 버리시고요. 붙고 나시면 그럼 대답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술사는 몇 살까지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사는요? 죽을 때까지? 현장의가 있는데요. 기술사분들이 보통 합격을 하시면 뭘 하냐면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더라고요. 부부간에. 뭐 500만 원짜리 뭐 3박 4일 입원해서 받는 건강검진이 있대요. 뭐 정밀하게 한대요. 보통 그래서 기술사 붙으신 분 잘 돌아가시질 않아요, 이분들이. 왜?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건강하시고. 우연찮게 병으로 선배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제 아는 또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 야, 그 돌아가신 김 선배 도면 보는데 그 양반 도장이 찍혀서 왔어. 미치겠다. 너 빨리 확인해라. 그랬더니 봤더니 진짜 그분 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원로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이분 도장을 이 회사에 쓰는 것 같은데 선배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전화를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술사를 못 구해가지고요. 못 구해가지고 체인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지 6개월 동안 계속 도장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기술사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도장을 남기는구나. 그렇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사는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월급이 나오고요. 상위 클래스 자격증이에요.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서 써요?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PQ제도라는 게 감리에서 PQ제도라는 게 있어요. 점수가 만점이면요. 대우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사람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입찰 볼 때 들어가야 돼요. 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따라서 가요. 저는 아주 냉정해요. 비상조 기술사 한 달에 가격이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그냥 몸으로 얼마 받냐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가 50만 원짜리면 50만 원 더 받는 거고요. 몸값으로 본인이 500만 원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한가가 정해져는 있고요. 자, 그래서 기술사. 자, 그 다음에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라는 건데요. 제가 최고령 합격자가 65세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72세 합격하신 게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정말 건강하시게 잘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최고령 수강생이 기술사반에 78세 되신 분 계세요. 최고령 수강생. 한번 살펴보세요. 일요일 나와요. 어깨 이렇게 안 굽었어요. 짱짱하세요. 이분은 오시면은 출퇴근할 때마다 직원들 인사를 다 하고 다니세요. 우리 회사 출근하시려구나? 출근하실 때 다 인사하고요. 퇴근할 때 다 인사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이 결석을 했어요. 전 직원이 다 알아요. 그분 학원 안 나왔다. 바로 전화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한 본인 관리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뭐 69, 68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분 때문에 힘을 좀 못 써요.
기술사 보통 합격 연령이 보통 어느 연령이 제일 많냐면요. 55세에서 60 한 3세까지 이 연령이 거의 80%예요. 젊은 것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령이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에요. 체력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체력에서 딱 마이너스가 되면요. 그냥 다 포기해요. 체력에서요. 정말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운동 열심히 했는데요. 예전 같지가 정말 않더라고요. 한 달 정도 했으면 10년 전에 마라톤 풀코스 뛰었는데 요즘은 지금 석 달째인데도 안 돼요. 10km도 못 뛰어요. 석 달째 운동하는데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데요. 아, 10년 전과 내가 지금 이 정도 차이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체력이 끝나면 기술사고 나발이고 뭐 다 끝나요. 그래서 체력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해요.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예전에도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 우리. 맞죠? 그냥 그때보다 약간 떨어질 뿐이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젊은 것들도 척 남기면 기억 안 나고요. 여러분에서 문 열고 나가면 몇 프로 까먹어요? 50%책 덮자마자 30% 까먹고요. 문 열자마자 30% 까먹고요. 밖에 나가서 정문 나가자마자 30% 까먹고 집에 가면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책만 가져가는 거지. 현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좀 장점이 뭐냐면요. 생활이 단조로워요. 젊은 것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제가 볼 때는 기술사 공부는 왜냐하면 장기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는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해요. 제가 제일 이렇게 상담하고 있다 보면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55세 중반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분이 퇴사를 하고 와요.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를 한대요. 이분은 기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을까요? 퇴사하기 위해서 기술사 공부 핑계를 댈 걸까요? 퇴사를 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 다 하고 나왔거든요. 공부도 좀 하고 나서요. 퇴사를 했는데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술사 공부를 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성인이 6개월에서 1년을 넘지를 못해요. 넘어버리면요. 이제 이상한 데로 좀 빠져요. 공부가 잘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고 더 안 돼요. 그래서 풀타임 공부 10시간 하시는 분보다 직장 다니시면 3시간 효과가 더 커요. 2년 계획을 짜면요. 그래서 거의 그 다음에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지 마세요. 맨날 싸움해요. 즉 극단적으로 자기를 몰아놓고 코너에 몰아놓고 막 극단적인 욕범 써서 단기간에 어떤 효과는 있는데요. 이분 정말 떨어지면 못 일어나요. 기술사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요. 자기를 끊임없이 격려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된다 격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상만 앉으면 잠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상담할 때 뭘 물어보냐면요. 최근에 공부를 어떤 거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공인중개사 했든지 주택가에서 했든지 전기기사 했든지 이런 분들은 좀 가능성이 돼요. 근데 공부하신 지가 5년이 넘었다, 3년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뭐가 문제냐면은 공부하는 습관까지 잡기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1년 정도요. 습관 잡는 것까지. 왜냐면요. 우리 현장에서 볼게요. 현장에서는요. 일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요. 맞죠? 기술사 공부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손으로 써야 돼요. 프로세서가 달라요. 이걸 바꾸기까지 오랜 시간 걸려요. 자, 그래서 이분 최소 1년은 습관이 걸린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근데 혼자 공부하신다고요. 기술사는 정말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물어요. 한 100명, 200명 중에 1명, 2명 이슬동말동 한대요. 왜냐면요. 학원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렇게 뭐 많은 거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시간에 동영상 다 듣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 동영상 다 듣잖아요. 학원은요. 그냥 진도를 끊어줘요. 여러분이 집에서 놀든 회사에 일이 있든 집안에 일이 있든 뭐라든 진도를 계속 나가요. 맞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습니다. 못하게 생기셨다는 분은 빨리 봐봐. 자리를 잘못 앉아서 빨리 바꿔. 열심히 하잖아요. 또 자극을 받아요. 그다음 선생은 뭔 일 얘기해요? 어려우니까 때려치라고 해요. 힘내서 하라고 해요. 힘내서 하라고 하죠. 그거밖에 없어요. 기술사 동영상은요. 죄송하지만요. 마지막까지 들어가시는 분이 20%밖에 안 돼요.
막 다 나오더라고요. 초판 강의는 처음 강의는요 막 한 5번씩 듣는데요. 마지막 딱 가면요 딱 20%만 완결 듣고요 80%는 다 포기한대요. 그래서 기술사 동영상이 짭짤하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존재는 막 가르침, 막 가르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관리해주고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멘탈 관리해주고 그게 학원의 목적이고요. 자, 공부가 잘 안 된다고요? 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자기의 역량을 잘 못 파악한 거예요. 자기의 역량이요. 즉, 내가 한 주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3-4문제도 안 돼요.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한 주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근데 막 10문제를 잡았어요. 이분이 공부 잘하신 거예요. 뭐 잘했다고 보자고요. 10문제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욕심을 내서 20문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역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뭐냐면요. 공부가 무효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10문제의 양은 유효한 양이고요. 그러면서 합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피상적이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률을 얼마에 맞춰야 되는 거죠? 100%에 맞춰야 돼요. 본인의 능력하고요. 실제 양을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다 눈에 보는 데가 있어요. 다 알아. 다 보면 다 좋은 점수 나오고 하면 다 좋은지 알아. 근데 뭐예요? 본인 역량을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합격 수기를 좀 버려주세요. 합격 수기는 어떤 게 합격 수기냐면요. 59점짜리가 딱 60점 넘길 때가 합격 수기예요. 이분들이 이때 쓴 게 합격 수기예요. 지금 우리는 몇 점이에요? 20점에서 0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이거 갖다 그래 하루에 책을 몇 시를 먹고 뭐 반복을 하고 몇 문제를 만들고 어떻게 뭐 말태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요. 기술사 공부는 80에서 90%가 다 포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려면 뭐냐면요. 딱 10문제를 준비할 수 있으면요. 본인이 눈을 낮춰버려요. 그냥 8문제만 하세요. 그럼 뭐가요? 2문제가 자유로워져요. 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해볼까? 좀 더 해볼까가 돼야지. 이만큼 잡아놓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계속 헤매요. 마음만 급해요. 여러분 절대 급하다고 기술사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가 더 빨라질 뿐이에요. 자, 회사가 바쁘다고요? 집안일이 있다고요? 회사 안 바쁜 회사 없어요. 안 바쁜 회사 큰일 나. 집안에 일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사는 독신도 집안에 일이 있어요. 항상 일이 있어요. 항상 회사에도 일이 있고요. 이때 어떻게 리스크 대책을 세울까를 좀 염두에 회사가 바쁘면은 내가 최소한 이 문제 3문제만 하자. 집안에 일이 있으면 학원 출강만은 꼭 하자. 이 계획을 정확히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보통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들어가 보면요. 과연 이해냐, 암기냐라는 거예요. 이해의 장점이 뭐냐면요. 재밌어요, 공부가. 그 다음에 오래 가요. 근데 실제 이해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해해도 다 까먹어요. 암기는 어떤 장점이냐면요. 정기적인 암기 징그럽게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정기라는 학문의 특성이에요. 우리 계산서 한번 보세요. 기술 계산서 보면 이게 전기잖아요. 다 뭐예요? 쭈루룩 가다가 쓸 수 있냐 없냐. 차단기가 이상이냐 이하냐. 전선이 쓸 수 있냐 없냐. 예스 노만 하는 게 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력이 없고 논리력이 적어져요. 다른 학문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의 힘을 좀 많이 실어야만요. 암기의 힘을 많이 실어야만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점수가 좀 고득점이 나와요. 점수 고득점이 뭐가 중요하냐는 건데요. 중요해요. 왜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했더니 점수가 좀 올랐네?
했더니 올랐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50점 넘은 사람들은 죽어도 웬만하면 포기 안 해요. 했더니 됐네라는 말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게 맞지만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서남기 그냥 후 이해해라. 이게 더 합격이 더 빠르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서남기 후 이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걸 넘어가면 뭐냐면 쓴다라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이 입력 프로세스를 보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통했거든요. 입으로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뭘 해야 돼요? 손으로 써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틀려요. 입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끄집어 당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써봐야 돼요. 계속 써보면요, 입력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게 계속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요약할 때는 3일이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줄어들어요. 계속 써보니까 이거 이 공식 못 쓰더라, 버려. 야, 이렇게 하니까 너줄 안 외워지더라, 버려. 줄여, 늘려. 이렇게 된다는 게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꼭 명심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요, 응용용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영혼 있는 답안은 뭐냐면요, 답안을 봤더니 너무 베껴놨어요. 제일 많이 나온 문제 한 문제 건축전기 뽑으면 이 문제 있잖아요. 발전기 병리론전 설명하시라는. 뭐 30문제 뽑아도 들어가요. 고조파 원인 대책. 누구나 써. 똑같아 답안이. 그렇죠? 차별화시킬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요, 남들 하는 건 줄여지고요, 본인의 생각을 계속 써요.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있는 답안을 끄집어 당기려면요, 여기가 좀 깊은 사람이 더 빨리 끄집어 당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가자고잖아요. 이렇게 가자고잖아요. 그다음 평가형 메뚜기 있어요. 강의를 다 들어요. 여러분, 제 강의를 100번을 들어도 답안지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써봐야 돼요. 덮어놓고 써봐야 돼요.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뭐 선생을 능가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쓰자면은 도망가요. 왜곡된 공부 방법이에요. 왜곡된 공부. 그러니까 평가형 메뚜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도 요즘 서핑 들어가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서핑하다가 막 놀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은 지양하시고요. 자, 제 그 합격할 때 노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박종환 씨 그 시에 있는 건데요.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는 글이시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항상 그 제 주제로 삼고 항상 공부할 때마다 읽었던 글인데요. 자, 이제 두 번째 합격 비법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라는 건데요.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자신감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자기의 양보다 좀 줄여라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한번 써보고 오는 거예요. 야, 나 몰랐는데 막 써지네. 이러면서 자신감이 꾸역꾸역 느는 거죠. 20점 기대했는데 점수가 21점 나왔어. 기대 이상이네. 이렇게 자신감이 늘려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술사가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러프하게 잡아가지고요, 건축전기는요, 하루 평균 3시간이면요, 빠른 분은 2년, 늦은 분은 3년이면 취득을 해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루 놀면 다음날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일주일 놀면요, 다음 주 6시간. 명절 또 일주일 놀면요, 시험 끝나고 한 달 놀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제가 합격하고 났더니요, 실제 제가 공부한 시간이 2시간 4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루 평균. 그래서 하루 놀라면 다음날 6시간 하고 노세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를 잘 안 되니까 구속시켜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라라는 거죠. 우리는 합격하는 그 시간까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요, 우리 마이너스 감정이랑 싸워야 돼요. 야, 너 이렇게 공부 때려쳐. 너 안 돼. 네 나이가 몇인데. 네 건강 가지고. 야, 이거 뭐 어쩌고. 계속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감정이랑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정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을 최근에 어떻게 내렸냐면요, 부정을 없앨수록 부정이 더 생긴대요. 부정은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긍정심리학으로 갔어요. 야, 긍정적, 낙천적 막 갔죠. 근데 마지막으로 또 긍정적 가다가 이것도 안 되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즘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무한한 긍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원초적인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저 학원에 있는데 어떤 분이 와요. 자기 실업자 되고 돈이 하나도 없다. 근데 정말 길서 공부하고 싶다. 원장님 제가 붙어서 갚을 테니까 자 무료 수강 좀 해주세요. 해드렸어요. 그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어려우신 분은 여기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요. 정기 안전관리 하면서 또 주말에는 또 알바 또 하시고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건강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 노트도 써보시고 본인을 끊임없이 긍정으로 뽑아 올린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겸손하세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의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꾸준히 해라. 하루 평균 몇 시간이요? 3시간. 2년에 못 붙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2년 동안 무료 수강 해줄게. 충분히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합격자 강의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물을 드려야 돼요. 기술사를 딱 하나 따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분명히 운이 70%고 실력이 30%인데 이렇게 해야 붙는다고 오류를 범해버려요. 저희 강사진들 보면 보통 하나보다 2개, 3개 있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저는 왜 선호하냐면요.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봐야 되거든요. 제일 쓸데없는 인간이 1년 만에 합격해가지고 강의해요. 그분들은 수강생을 어떻게 끌어당길까요? 자기 공부한 방법대로 끌어들여요. 안 돼요. 기술사 합격 비법은 다 개인이 각각마다 틀리고요. 때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 최소한 라이센스는 기술사 한 2개 정도 이상 있는 분들이 기술사 관점을 깨고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만 안 되고 이렇게만 안 되고 이렇게만 안 되고 라는 거죠. 면접팀에서 이제 기술사 면접팀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면접 한 번에 붙은 인간들이에요. 왜 붙었는지를 몰라. 근데 면접을 한 6번 보신 분은요. 다 해봤잖아.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떨어지더라는 거. 이렇게 하니까 붙더라라는 관점이 정확히 생겨요. 그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공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라. 그 다음에 주변의 회사와 가정을 잘 파악해라 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와이프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도와주니까 내가 길서 공부를 하지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길서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기술사 합격해서 버는 게 있으면은 너 다 가져라 라고 했어요. 전 지금 이혼당하면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술사 붙고 와이프한테 큰절했어요.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고맙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 붙었냐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아들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가 편찮으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맞죠? 누나는 전화했어요. 누나 고마워. 집안에 일 없어서. 저는 길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머리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저는 막 공부하면 엉덩이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 몸이 고생 많이 전립선에 치질에 막 엉덩이 종기 4개 아직도 있어요. 훈장이 훈장.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몸이 고생하잖아요. 누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큰 누나한테요. 누나 나 지금 3달간 집중 공부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 상 이외에 나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라고 하고 공부했어요. 누나가 뭐라고 할까요? 독한 새끼. 떨어지지 마 대봐. 그럼 붙었어야죠. 떨어졌어. 그렇게요. 그래서 아무튼 주변과 주변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절대 기술사 공부는요. 막 처음부터 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달리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요. 가방을 메고 학원만 왔다 갔다 놀러 다니세요. 처음부터 막 달리신 분은 어떻게 돼요? 다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워밍업이에요. 그냥 습관하는 거, 기술사 공부 이런다는 거, 맛만 보는 시간이지 지금부터 막 달리면 다 포기해요. 50대 남자들 말 그렇게 안 듣잖아요. 정말 안 들어요.
막 강의를 다 들어야 막 동영상 3개 듣고 막 이거 듣고 막 듣고 1년을 못 넘어가. 왜요? 힘드니까요. 체력에서 문제가 되니까. 자기의 역량을 넘어버렸어요. 누구든 다 빨리 붙고 싶어요. 다 빨리 붙나요? 안 돼요. 시간 지나고 났더니요. 여유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 더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과 가정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어디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술 잘 먹고 부정적인 사람 사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스승.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모학원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울타리. 여기 다 있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합격할 가능성을 50% 높인 건 여기 왔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네? 인정하시죠? 자, 그 다음에 단권화에 정량화는 필수예요. 즉, 이 책을 잡았으면 한 권을 단권화하고 정량화를 해야 되지 여러 책을 펼쳐놓고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면 알아요. 이 조만한 책 2권도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이 조만한 2권도 힘들어요, 쓰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본인이 합격할 것을 믿어라라는 건데 정말 안 믿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기술사 건축전기만 지금 400명 정도 보나요? 자, 400명 정도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400명 본다고 가정하면요. 막 시작하신 분들이 200명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년 차에서 3년 차 정도가 몇 명이냐면요. 150명이에요. 그 다음에 한 50명 정도가 뭐냐면요. 상위 10%에 있는 분들이에요. 연구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연구반 클래스에서 막 목숨 걸고 죽으라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딱 이 정도에서 싸워요. 근데 이 정도에서 누가 나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선생이 순번을 매겨요. 야, 기본 문제 잘 돼 있고 실무 잘 돼 있고 계산 문제 잘 돼 있고 뭐 잘 돼 있고 선생이 1, 2, 3, 4, 5, 6을 뽑아야 돼요. 선생이 뽑은 그 순서대로 합격을 안 해요. 왜 그러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한 번은 기본 문제로 나오고 한 번은 실무 위주로 나오고 한 번은 응용 문제 나오고 한 번은 엉뚱 깽뚱한 문제를 나오고 누가 합격할지를 몰라요. 자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근데 누가 나갈지 몰라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년에 몇 명 합격하죠? 예를 들어서 한 40명 정도 합격한다고 볼게요. 1년에 3번 시험 보니까요. 여기서 40명이 빠져요, 안 빠져요? 1년에 빠져요. 그럼 몇 명 올라가요? 40. 이건 가능하시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연구반 갔더니 15명 있더라고요. 2년 지났더니 앞 사람 다 빠지고 포기하려면 다 포기하고 다 합격하고 끝나더라고요. 2년 전에 내가 짱이더라고. 다음에 누구 차례 왔어요? 제 차례 왔죠. IMF 때 기억나시나요? 97년도, 99년도 기억나시나요? 한 클래스에요. 건축전기 강의를요. 한 200명 넘게 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대한민국에 200명 들어갈 강의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막 TV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200명 놓고 강의하는데요. 딱 그때 지도 교수님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기술사란 이런 시험이니까 여러분 IMF 때는 낚시터에 사람 엄청 많았어요. 낚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아침 출근 낚시터로 해가지고 퇴근. 몰라서 그래.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찔아찔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집에 가고요. 맞죠? 학원 엄청났어요. 할 것이 없으니까. 딱 첫 오리엔테이션 하자마자요. 3명이 바로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정말요. 3명이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딱 6개월 지났더니요. 30명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6개월이 지났더니요. 8명이 남더라고요. 8명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을 버틴 8명. 다 합격했어요. 이 중에 8명 중에요.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1위가 누구냐면요. 그때 박사과정 받는 분들이에요. 지금 뭐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똑똑하잖아 이게. 뭐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붙으신 분 보려고요. 이분은 중학교도 검정고시 나왔고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 알겠죠?
구두 닦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뭐 전기 기능 주임해가지고 뭔 자격증이 있었나 봐요. 혼자 야학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그걸 땄대요. 그 기사도 따가지고 이제 구두 닦기 그만두고 전기실로 들어가서 하다가 기술사라는 걸 알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이분 주특기가 뭐냐면요. 질문을 형 이거 어떻게 버려? 형 이거 어떻게 외워? 형 이거 어떻게 뭐해? 이분 저보다 1년 늦었어요. 1년 빠르고 1년밖에 차이 안 났어요. 이분 지금 뭐 하냐면요. 서울의 모 대학 전기과 겸임 교수로 계세요. 우리 모이면 뭐 맨날 얘기해요. 형 출세했어. 이분들 보통 붙으면 뭐 할까요? 학력 세탁이에요. 대학원 쫙 해가지고. 형 출세했어. 여러분 붙더라도 다 찌글찌글 하거든요. 근데 5년 정도 지나서 보면 되게 위치들이 견고해요. 노는 물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분 보면 아주 저는 뭐 중간 정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할게요. 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라는 거죠. 주변 고생시키고 하지 말고. 맞죠? 이건 맞잖아. 근데 여기 와서 포기하면 안 돼. 매출이 주잖아. 근데 다음 이야기예요. 기술사 공부 말고 다른 대안은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있으면 포기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하세요. 이보다 더 나은 투자가 없어요. 저는 길성공부하다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가지고요. 머리가 안 좋거든요. 죽음을 경험해보려고 마라톤을 뛰었어요. 마라톤을 뛰었는데요. 10km 2번 뛰고 하프 1번 뛰고 그냥 풀코스 도전했어요. 8시간 13분 걸렸어요. 8시간 13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됐다는 건데요. 본부 다 이게 폐쇄해서 넘어가고요. 오후 행사 다른 행사 하고 있더라고요. 칩 이거 반납한다고 전화했더니요. 그냥 가지래요. 그 정도면요. 30km의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요. 누워서 잤어요 그냥. 한 1시간 반 자다가 또 일어나서 좀 걷다가 또 잤다가 누웠다가 잤다가. 기술사랑 마라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제가 하프는 최소한 3번은 뛰고 푸른 갔어야 돼요. 맞죠? 너무 급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요. 자본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그 기억나시나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중에 자영업자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영업자는 목숨 걸고 일한다고. 맞죠? 우리 목숨 걸고 공부해요? 안 하잖아. 자기의 노후, 미래, 나머지를 봤을 때 다른 대안이 있나라고 정확히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나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대안이 없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길서 공부하세요. 비교적 이거 뭐 길서 공부하다가 부도나요? 막 어음 엄청 끊어가지고 막 어음 돌아오고 막 그러나 자본금 그렇게 없는 사업이에요. 비교적 제가 본 중에 제일 영양가가 크고요. 제일 노력했을 때 성과도 크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는 건 대단한 큰 복이에요. 저희 콘텐츠 그 모아바 동영상 이사님이 계시는데요. 요즘 되게 재밌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노력했는데 이 성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시간이 걸리고 큰 복인지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너무나 일이 재밌대요. 노력한 거에만큼 성과가 나오니까요. 우리 동영상 사이트 괜찮죠? 예. 막 매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기술사에서. 왜? 하다가 포기를 많이 하니까요. 기사는 다 본대요 끝까지. 네, 기술사랑 하다가 다 보내. 그래서 아무튼 기술사 공부하는 거 특별한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시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됐을까요? 자, 이상으로 정신교육과 잔소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